안달루시아의 시든 제라늄. 희미한 햇살이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작은 마을, 하얀 벽과 붉은 기와가 끝없이 펼쳐진 프리힐리아나의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다. 72살의 엘레나의 집 테라스에도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왔다. 한때는 선명한 붉은색을 자랑했을 제라늄 화분은 이제 빛바랜 토분 속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엘레나는 물끄러미 시든 꽃잎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삶처럼 한때는 찬란했지만 이제는 희미해져가는 것들을 닮아 있었다. 5년 전 50년을 함께한 남편 라파엘이 세상을 떠난 후 엘레나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가정을 꾸린 두 자녀는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비췄고 넓은 집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의 제잘거림 속에서 살았던 그녀에게 고독은 견디기 힘든 형벌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낡은 흑백 결혼사진을 꺼내보거나 의미 없이 뜨개질 바늘을 놀리는 것뿐이었다. 창밖으로는 올리브 나무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풍경마저도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었다. 가끔 이웃 카르멘이 찾아와 수다를 떨며 적적함을 달래주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카르멘이 돌아가고 나면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엘레나, 기운 좀 내. 라파엘도 당신이 이렇게 풀 죽어 있는 건 원치 않을 거야. 카르멘의 위로도 공허하게만 들렸다. 지난 여름 마드리드에서 대학에 다니는 손녀 루시아가 방학을 맞아 할머니 집을 찾았다. 루시아는 엘레나의 무료함을 달래주겠다며 최신 스마트폰을 선물했다. 할머니, 이걸로 세상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친구도 사귀고요. 엘레나에게 스마트폰은 외계의 물건처럼 낯설었다. 조그만 화면 속 복잡한 그림들은 그녀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손녀의 성화에 못 이겨 페이스북이라는 것에 가입하고 어설프게나마 사용법을 익혔다. 그러던 어느 날 엘레나의 페이스북에 하비에르 로드리게스라는 이름의 남자가 친구 요청을 보내왔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검은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매력적인 모습이었다. 자신을 아르헨티나 출신의 와인 사업가라고 소개한 그는 엘레나의 프로필, 전직 교사, 독서와 정원 가꾸기가 취미를 보고 지적인 모습에 끌렸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아픔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왔다. 엘레나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생면부지의 남자, 그것도 한참이나 젊은 외국인이라니. 하지만 하비에르는 끈기 있게 다가왔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왔고 엘레나의 작은 일상에도 귀 기울여 주었다. 엘레나, 당신의 글에서 지혜와 따뜻함이 느껴져요. 당신 같은 분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의 말은 메마른 엘레나의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하비에르는 자신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근처에서 작은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그는 엘레나가 젊은 시절 플라멩코를 즐겨 추었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정원에 핀 장미에 대해 시적인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엘레나는 수십 년 만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에 가슴이 뛰었다. 엘레나,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괜찮다면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하비에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엘레나는 망설였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수락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하비에르의 목소리는 사진처럼 부드럽고 매력적이었다. 약간의 스페인어 악센트가 섞인 그의 영어는 엘레나의 귀를 간지럽혔다. 그는 엘레나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위로했고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열정을 상기시켰다. 통화가 끝난 후 엘레나는 오랫동안 잊었던 설렘으로 밤잠을 설쳤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일같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음성 통화를 했다. 하비에르는 엘레나를 나의 여왕니이라고 불렀고 엘레나는 수줍어하면서도 그 애칭이 싫지 않았다. 그는 엘레나의 지혜를 칭찬했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양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엘레나. 세월이 당신의 우아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을 뿐이죠. 엘레나는 하비에르에게 점점 깊이 빠져들었다. 그의 존재는 잿빛이었던 그녀의 일상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비에르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밤에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잠이 들 수 있었다.
테라스의 시든 제라늄에도 다시 물을 주기 시작했고 먼지 쌓인 플라멩코 음반을 꺼내 듣기도 했다. 이웃 카르멘은 엘레나의 변화를 금세 눈치챘다. 어머, 엘레나,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엘레나는 그저 웃어 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비에르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차마 그 사실을 털어놓을 용기는 없었다. 손녀 루시아와의 영상 통화에서도 엘레나는 하비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저 요즘 기분이 좀 좋다고만 말했다. 어느 날 하비에르의 목소리가 유난히 가라앉아 있었다. 엘레나,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는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와이너리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세금 문제로 소액의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은행 대출은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정말 미안해요. 이런 부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네요. 엘레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돈 문제라니. 하지만 하비에르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약해졌다. 그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준 사람이지 않은가.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야. 엘레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남편 라파엘이 남긴 유산 중 일부인 500유로를 하비에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고마워요, 엘레나. 당신은 정말 나의 천사예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바로 갚겠습니다. 하비에르의 목소리는 감격에 차 있었다. 엘레나는 작은 불안감을 애써 누르며 그를 도왔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비에르는 또다시 도움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원비 때문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는 와인 수출 계약에 필요한 긴급 자금, 유럽 출장을 위한 비행기 표값 등 이유는 점점 다양해졌고 요구하는 액수도 점점 커져만 갔다. 엘레나는 매번 망설였지만 하비에르의 달콤한 약속과 애원에 결국 돈을 보내고 말았다. 엘레나,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이 문제들만 해결되면 당장 스페인으로 날아가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우리 함께 안달루시아의 햇살 아래서 여생을 보내요. 엘레나는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밤에는 악몽을 꾸기도 했다. 하지만 하비에르와의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그의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하비에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카르멘이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니? 라고 물을 때면 엘레나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라며 애써 태연한 척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하비에르의 메시지만을 기다리는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위태로워 보였다. 마드리드에 있는 루시아는 할머니와의 영상통화에서 예전과 다른 불안함을 감지했다. 할머니는 자주 멍하니 먼 곳을 응시했고 돈 이야기가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하며 화제를 돌렸다.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루시아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엘레나는 아무 일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덧 마을에는 페리아 축제가 다가오고 있었다. 거리는 형형색색의 등과 꽃으로 장식되었고 밤늦도록 플라멩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엘레나의 마음은 축제의 활기참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하비에르와 돈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저녁 하비에르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엘레나,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당신에게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스페인으로 오는 비행기표와 초기 정착 자금, 그리고 함께 살 작은 집을 계약할 돈이 마지막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액수는 지금까지 요구했던 것 중 가장 컸다. 엘레나의 남은 유산을 거의 다 털어야 하는 금액이었다.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요, 나의 여왕님. 매일 아침 당신이 가꾼 정원의 장미를 보며 눈을 뜨고 밤에는 당신 품에서 잠들고 싶어요. 하비에르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간절했다. 엘레나는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일까? 하지만 그와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니 모든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송금 앱을 열었다. 남은 돈을 모두 하비에르에게 보내려는 순간이었다. 할머니! 갑자기 등 뒤에서 루시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엘레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루시아가 예고도 없이 마드리드에서 내려와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루시아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루시아는 엘레나의 스마트폰 화면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화면에는 거액의 송금 확인창이 떠 있었다. 이 사람 하비에르 로드리게스. 누구예요? 엘레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아, 그게 그냥 아는 사람인데. 루시아는 엘레나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빼앗았다.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메시지 기록과 통화 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들을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다. 엘레나는 불안한 눈빛으로 손녀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루시아의 표정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얼마 후 루시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할머니,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뭐라고? 엘레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루시아는 스마트폰 화면을 엘레나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하비에르의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얼굴의 남자가 다른 이름으로 아르헨티나 유명 배우의 팬페이지에 올라와 있었다. 보세요, 할머니. 이 남자 사진 전부 도용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할머니한테 했던 말들, 사업 실패, 가족 병원비, 유럽 출장, 전부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이 흔히 쓰는 수법들이에요. 루시아는 인터넷에서 찾은 로맨스 스캠 관련 기사들도 함께 보여주었다. 엘레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눈앞의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지만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아니야, 아닐 거야. 하비에르는 날 사랑한다고 했어. 그는 진심이었어. 엘레나의 절규가 적막한 거실을 갈랐다. 그녀는 옆에 있던 낡은 결혼사진 액자를 집어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나며 바닥에 흩어졌다. 라파엘의 웃는 얼굴 위로 엘레나의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루시아는 무너져 내리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날 밤 엘레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하비에르와의 모든 대화, 그의 달콤했던 속삭임,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기만당했는지 깨달으며 깊은 수치심과 자책감에 휩싸였다. 통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후였다. 라파엘이 평생 모아 남겨준 소중한 유산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다. 하비에르에게 보냈던 마지막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뜬 채 답이 없었다. 그의 페이스북 계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신기루처럼 그는 엘레나의 삶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엘레나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루시아는 곁을 떠나지 않고 할머니를 간호했다. 이웃 카르멘도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카르멘은 아무 말 없이 엘레나의 등을 토닥여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엘레나, 다 내 탓이 아니야. 그놈들이 나쁜 거지. 얼마나 외로웠으면. 카르멘의 위로에도 엘레나의 슬픔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잃어버린 돈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인간에 대한 신뢰, 사랑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았다. 며칠 동안 엘레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의 햇살마저 그녀를 조롱하는 듯 느껴졌다. 하지만 루시아와 카르멘은 포기하지 않고 그녀 곁을 지켰다. 루시아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었고 카르멘은 매일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엘레나는 아주 천천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이 자신을 얼마나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하비에르라는 환상 뒤에 숨어 현실을 외면하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했다. 어느 날 오후 루시아는 엘레나의 손을 잡고 테라스로 이끌었다. 할머니, 저것 보세요. 루시아가 가리킨 곳에는 엘레나가 오랫동안 방치했던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들었던 가지 끝에서 아주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아주 작고 연약했지만 분명한 생명의 기운이었다. 엘레나는 물끄러미 그 새싹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희망이 다시 움트는 것 같다. 완전한 회복은 아닐지라도 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엘레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루시아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좀 더 자세히 배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사기 예방 정보나 믿을 수 있는 뉴스 채널을 구독하는 방법이었다. 어색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는 엘레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카르멘과 함께 마을 광장을 산책하며 사람들과 어색하게나마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고 가끔은 함께 타파스를 즐기기도 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환상 속에 자신을 가두려 하지 않았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는 안달루시아의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엘레나는 테라스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곧 태어날 루시아의 동생에게 줄 아기 옷을 만드는 중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느렸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던 올리브 나무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풍경이 마냥 외롭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다. 하비에르라는 이름의 사기꾼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로맨스 스캠의 위험은 언제나 그녀 곁에 도사리고 있음을 엘레나는 잊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사랑하는 손녀와 따뜻한 이웃이 있었다. 테라스의 제라늄 화분에서는 어느새 새로운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아직은 작고 여린 꽃망울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다시 피어날 붉은 열정이 숨쉬고 있었다. 엘레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천천히 다시 한번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시든 제라늄에도 새싹이 돋아나듯 그녀의 시간도 그렇게 다시 흘러가고 있었다.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커치용 쌍타우 라환탕. 안달루시아의 시든 제라늄. 희미한 햇살이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작은 마을, 하얀 벽과 붉은 기와가 끝없이 펼쳐진 프리힐리아나의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다. 72살의 엘레나의 집 테라스에도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왔다. 한때는 선명한 붉은색을 자랑했을 제라늄 화분은 이제 빛바랜 토분 속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엘레나는 물끄러미 시든 꽃잎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삶처럼 한때는 찬란했지만 이제는 희미해져가는 것들을 닮아 있었다. 5년 전 50년을 함께한 남편 라파엘이 세상을 떠난 후 엘레나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 가정을 꾸린 두 자녀는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비췄고 넓은 집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의 제잘거림 속에서 살았던 그녀에게 고독은 견디기 힘든 형벌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낡은 흑백 결혼 사진을 꺼내보거나 의미 없이 뜨개질 바늘을 놀리는 것뿐이었다. 창밖으로는 올리브 나무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풍경마저도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었다. 가끔 이웃 카르멘이 찾아와 수다를 떨며 적적함을 달래주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카르멘이 돌아가고 나면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엘레나, 기운 좀 내. 라파엘도 당신이 이렇게 풀 죽어 있는 건 원치 않을 거야. 카르멘의 위로도 공허하게만 들렸다. 지난 여름 마드리드에서 대학에 다니는 손녀 루시아가 방학을 맞아 할머니 집을 찾았다. 루시아는 엘레나의 무료함을 달래주겠다며 최신 스마트폰을 선물했다. 할머니, 이걸로 세상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친구도 사귀고요. 엘레나에게 스마트폰은 외계의 물건처럼 낯설었다. 조그만 화면 속 복잡한 그림들은 그녀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손녀의 성화에 못 이겨 페이스북이라는 것에 가입하고 어설프게나마 사용법을 익혔다. 그러던 어느 날 엘레나의 페이스북에 하비에르 로드리게스라는 이름의 남자가 친구 요청을 보내왔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검은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매력적인 모습이었다. 자신을 아르헨티나 출신의 와인 사업가라고 소개한 그는 엘레나의 프로필, 전직 교사, 독서와 정원 가꾸기가 취미를 보고 지적인 모습에 끌렸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아픔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왔다. 엘레나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생면부지의 남자, 그것도 한참이나 젊은 외국인이라니. 하지만 하비에르는 끈기 있게 다가왔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왔고 엘레나의 작은 일상에도 귀 기울여 주었다. 엘레나, 당신의 글에서 지혜와 따뜻함이 느껴져요.
당신 같은 분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의 말은 메마른 엘레나의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하비에르는 자신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근처에서 작은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그는 엘레나가 젊은 시절 플라멩코를 즐겨 추었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정원에 핀 장미에 대해 시적인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엘레나는 수십 년 만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에 가슴이 뛰었다. 엘레나,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괜찮다면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하비에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엘레나는 망설였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수락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하비에르의 목소리는 사진처럼 부드럽고 매력적이었다. 약간의 스페인어 악센트가 섞인 그의 영어는 엘레나의 귀를 간지럽혔다. 그는 엘레나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위로했고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열정을 상기시켰다. 통화가 끝난 후 엘레나는 오랫동안 잊었던 설렘으로 밤잠을 설쳤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일같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음성 통화를 했다. 하비에르는 엘레나를 나의 여왕님이라고 불렀고 엘레나는 수줍어하면서도 그 애칭이 싫지 않았다. 그는 엘레나의 지혜를 칭찬했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양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엘레나. 세월이 당신의 우아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을 뿐이죠. 엘레나는 하비에르에게 점점 깊이 빠져들었다. 그의 존재는 잿빛이었던 그녀의 일상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비에르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밤에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잠이 들 수 있었다. 테라스에 시든 제라늄에도 다시 물을 주기 시작했고 먼지 쌓인 플라멩코 음반을 꺼내 듣기도 했다. 이웃 카르멘은 엘레나의 변화를 금세 눈치챘다. 어머, 엘레나,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엘레나는 그저 웃어 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비에르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차마 그 사실을 털어놓을 용기는 없었다. 손녀 루시아와의 영상통화에서도 엘레나는 하비에르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저 요즘 기분이 좀 좋다고만 말했다. 어느 날 하비에르의 목소리가 유난히 가라앉아 있었다. 엘레나,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는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와이너리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세금 문제로 소액의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은행 대출은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정말 미안해요. 이런 부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네요. 엘레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돈 문제라니. 하지만 하비에르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약해졌다. 그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준 사람이지 않은가.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야. 엘레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남편 라파엘이 남긴 유산 중 일부인 500유로를 하비에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고마워요, 엘레나. 당신은 정말 나의 천사예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바로 갚겠습니다. 하비에르의 목소리는 감격에 차 있었다. 엘레나는 작은 불안감을 애써 누르며 그를 도왔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비에르는 또다시 도움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원비 때문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는 와인 수출 계약에 필요한 긴급 자금, 유럽 출장을 위한 비행기 표값 등 이유는 점점 다양해졌고 요구하는 액수도 점점 커져만 갔다. 엘레나는 매번 망설였지만 하비에르의 달콤한 약속과 애원에 결국 돈을 보내고 말았다. 엘레나,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이 문제들만 해결되면 당장 스페인으로 날아가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우리 함께 안달루시아의 햇살 아래서 여생을 보내요. 엘레나는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밤에는 악몽을 꾸기도 했다. 하지만 하비에르와의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그의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하비에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카르멘이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니? 라고 물을 때면 엘레나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라며 애써 태연한 척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하비에르의 메시지만을 기다리는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위태로워 보였다.
마드리드에 있는 루시아는 할머니와의 영상통화에서 예전과 다른 불안함을 감지했다. 할머니는 자주 멍하니 먼 곳을 응시했고 돈 이야기가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하며 화제를 돌렸다.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루시아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엘레나는 아무 일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덧 마을에는 페리아 축제가 다가오고 있었다. 거리는 형형색색의 등과 꽃으로 장식되었고 밤늦도록 플라멩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엘레나의 마음은 축제의 활기참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하비에르와 돈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저녁 하비에르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엘레나,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당신에게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스페인으로 오는 비행기 표와 초기 정착 자금, 그리고 함께 살 작은 집을 계약할 돈이 마지막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액수는 지금까지 요구했던 것 중 가장 컸다. 엘레나의 남은 유산을 거의 다 털어야 하는 금액이었다.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요, 나의 여왕님. 매일 아침 당신이 가꾼 정원의 장미를 보며 눈을 뜨고 밤에는 당신 품에서 잠들고 싶어요. 하비에르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간절했다. 엘레나는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일까? 하지만 그와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니 모든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송금 앱을 열었다. 남은 돈을 모두 하비에르에게 보내려는 순간이었다. 할머니. 갑자기 등 뒤에서 루시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엘레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루시아가 예고도 없이 마드리드에서 내려와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루시아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루시아는 엘레나의 스마트폰 화면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화면에는 거액의 송금 확인창이 떠 있었다. 이 사람, 하비에르 로드리게스? 누구예요? 엘레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아, 그게 그냥 아는 사람인데. 루시아는 엘레나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빼앗았다.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메시지 기록과 통화 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들을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다. 엘레나는 불안한 눈빛으로 손녀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루시아의 표정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얼마 후 루시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할머니,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뭐라고? 엘레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루시아는 스마트폰 화면을 엘레나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하비에르의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얼굴의 남자가 다른 이름으로 아르헨티나 유명 배우의 팬페이지에 올라와 있었다. 보세요, 할머니. 이 남자 사진 전부 도용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할머니한테 했던 말들, 사업 실패, 가족 병원비, 유럽 출장, 전부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이 흔히 쓰는 수법들이에요. 루시아는 인터넷에서 찾은 로맨스 스캠 관련 기사들도 함께 보여주었다. 엘레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눈앞의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지만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아니야, 아닐 거야. 하비에르는 날 사랑한다고 했어. 그는 진심이었어. 엘레나의 절규가 적막한 거실을 갈랐다. 그녀는 옆에 있던 낡은 결혼사진 액자를 집어 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나며 바닥에 흩어졌다. 라파엘의 웃는 얼굴 위로 엘레나의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루시아는 무너져 내리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날 밤 엘레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하비에르와의 모든 대화, 그의 달콤했던 속삭임,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기만당했는지 깨달으며 깊은 수치심과 자책감에 휩싸였다. 통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후였다. 라파엘이 평생 모아 남겨준 소중한 유산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다. 하비에르에게 보냈던 마지막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뜬 채 답이 없었다. 그의 페이스북 계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신기루처럼 그는 엘레나의 삶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엘레나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루시아는 곁을 떠나지 않고 할머니를 간호했다.
이웃 카르멘도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카르멘은 아무 말 없이 엘레나의 등을 토닥여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엘레나, 다 내 탓이 아니야. 그놈들이 나쁜 거지. 얼마나 외로웠으면. 카르멘의 위로에도 엘레나의 슬픔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잃어버린 돈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인간에 대한 신뢰, 사랑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았다. 며칠 동안 엘레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의 햇살마저 그녀를 조롱하는 듯 느껴졌다. 하지만 루시아와 카르멘은 포기하지 않고 그녀 곁을 지켰다. 루시아는 할머니에게